혹시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유난히 붓거나 저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 저녁에 고구마 한 개 먹었을 뿐인데 밤새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아서 잠을 설친 경험은 없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 고령 환자분들의 콩팥 질환을 치료해 온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뿌리 채소들이 사실은 약해진 콩팥에 조용히 독을 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마, 감자, 당근 주스 이런 음식들은 젊었을 때는 정말 좋은 건강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20대, 30대 때의 콩팥이 아닙니다. 병이 없어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만으로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6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온몸에 피를 걸러낸 정수기 필터처럼 점점 막히고 노폐물을 거르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때 가장 위험해지는 것이 칼륨입니다. 뿌리 채소의 풍부한 칼륨은 젊은 사람에게는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 좋은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칼륨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장이 리듬을 잃고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이 나타나며 더 올라가면 예고 없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아침 고구마 구워 먹고 비트 주스 마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칼륨 수치가 정상의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 있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 상태였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는 7가지 뿌리 채소가 어떻게 콩팥을 망치는지. 둘째, 왜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지. 셋째, 좋아하는 뿌리 채소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콩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가 몇 년 전 가을에 만났던 부산에 사시는 김정숙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67세였던 김정숙님은 평소 건강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셨죠. 특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뿌리 채소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고구마 한 개를 구워서 드시고 당근이랑 비트를 갈아서 주스로 한 잔씩 공복에 마셨습니다. 점심에는 감자를 삶아서 드시고 저녁에는 연근 조림이나 토랑국을 꼭 한 가지씩 올리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한 식습관이었죠. 딸이 걱정해서 너무 채소만 드시지 말라고 해도 김정숙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몸에 좋은 거야. 피를 맑게 해준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 손이 이상하게 저리고 붓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전날 밤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이번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약간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책할 때도 예전만큼 가볍게 걷기가 힘들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밤에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였습니다. 두근두근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고 식은땀이 나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남편분이 깜짝 놀라서 등을 토닥여 주시고 물을 떠다 주셨지만 김정숙님은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그냥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딸에게 전화를 해서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딸이 바로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님은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피로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며칠을 더 버텼어요. 그런데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었고 식욕도 떨어져서 밥맛이 없었습니다. 결국 딸이 강제로 모시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김정숙님을 처음 뵀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손을 보니 약간 부어 있었고 맥박을 재보니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바로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숙님의 칼륨 수치가 6.4였습니다. 정상 범위가 3.5에서 5.0 사이인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콩팥 기능 검사 수치도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김정숙님께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특히 어떤 채소를 드시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러자 김정숙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건강에 좋은 것만 골라 먹어요. 매일 고구마 구워 먹고 당근 비트 주스도 마시고 감자랑 연근, 토란도 자주 먹어요. 다 몸에 좋은 거잖아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정숙님이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고 드신 그 뿌리 채소들이 오히려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뿌리 채소들을 매일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약해진 콩팥은 그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고 계속 쌓이기만 했던 거죠. 저는 김정숙님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선생님 몸속에 칼륨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정숙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좋은 것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여러분, 왜 김정숙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왜 건강을 위해 노력했는데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병원이나 의료계에서는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은 뿌리 채소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믿음입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만 보면 뿌리 채소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에 좋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빠져 있어요. 바로 콩팥이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뿌리 채소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땅속에서 자라면서 생존을 위해 모든 영양분을 뿌리 부분에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자라는 채소보다 영양이 3배에서 5배까지 높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영양분 중에 칼륨도 함께 농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칼륨이 많다는 사실은 말하지만 콩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은 채소 주스가 흡수가 빠르고 좋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당근 비트 주스를 마십니다. 피를 맑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제거되고 미네랄만 농축됩니다. 그러니까 칼륨이 순수하게 액체 상태로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섬유질이 있으면 칼륨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콩팥이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주스는 다릅니다. 공복에 마시면 칼륨이 폭발적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몰려듭니다. 콩팥이 칼륨을 걸러낼 시간조차 주지 않는 거죠. 특히 당근과 비트는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한 잔의 주스에 5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콩팥이 몇 분 만에 여분의 칼륨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다릅니다. 칼륨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며 수치가 위험하게 올라갑니다. 김정숙 님도 매일 아침 공복에 주스를 마셨기 때문에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은 구운 고구마가 건강 간식이라는 믿음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길거리에서 군고구마 냄새가 솔솔 나죠.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달콤한 군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고구마를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칼륨이 더욱 농축됩니다. 같은 크기의 고구마라도 쪄서 먹는 것보다 구워 먹으면 칼륨 함량이 거의 1.5배 가까이 높아져요. 게다가 군고구마는 달콤해서 한 개만 먹기가 힘듭니다. 두 개, 세 개 먹다 보면 하루 칼륨 섭취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권장되는 하루 칼륨 섭취량은 2000mg 정도입니다. 그런데 군고구마 두 개면 이미 1000mg 넘어요. 여기에 다른 음식까지 먹으면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네 번째 잘못된 상식은 껍질째 먹어야 영양이 많다는 믿음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면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껍질 근처에 영양소가 많이 모여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껍질 근처에 칼륨도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감자는 껍질째 삶으면 칼륨이 거의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요. 감자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인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인을 배출하지 못하고 이 인산염이 혈관에 쌓입니다. 그러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골다공증이 생기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은 콩팥이 이인을 걸러주지만 필터가 낡은 60대의 콩팥은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게 현실이에요. 콩팥 질환이 생기면 투석을 해야 하고 투석은 평생 병원에 다녀야 하는 치료입니다. 한 명의 투석 환자가 병원에 가져다주는 수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의 이익보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뿌리 채소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조리법만 조금 바꿔도 칼륨을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내과에서는 칼륨을 줄이는 3단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좋아하는 뿌리 채소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콩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각 단계를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두껍게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나 고구마를 껍질째 먹거나 아주 얇게만 벗깁니다. 껍질 근처에 영양이 많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대략 3에서 5 정도 두껍게 벗겨내세요. 왜 이렇게 두껍게 벗겨야 할까요? 뿌리 채소는 땅속에서 자라면서 껍질 바로 아래 부분에 영양분과 미네랄을 집중적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껍질 근처 삶 안에 전체 칼륨의 거의 40%가 모여 있어요. 이 부분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칼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다음에는 2에서 3 정도로 아주 얇게 썰어야 합니다. 왜 얇게 썰어야 할까요? 얇게 썰면 뿌리 채소의 단면이 물과 닿는 면적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만큼 칼륨이 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 썰거나 통째로 삶으면 칼륨이 속에 갇혀서 거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얇게 썰면 칼륨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칼륨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다고 생각하세요. 두꺼운 벽으로 막혀 있으면 칼륨이 나갈 수 없지만 얇은 벽으로 만들면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지근한 물에 1시간에서 2시간 담가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번 씻고 바로 조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칼륨은 거의 줄어들지 않아요. 칼륨은 물에 잘 녹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조리 전에 물속으로 빠져나갈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칼륨이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죠.
대략 25도에서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담그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담그면 채소가 익어버리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담가두는 동안 물을 2번, 3번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보시면 약간 탁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그 탁함이 콩팥이 힘들어하는 칼륨과 기타 노폐물들이 빠져나온 흔적입니다. 물이 탁해지면 버리고 새 물로 갈아주세요. 이렇게 2시간 정도 담가두면 칼륨이 30% 정도 줄어듭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최소 30분이라도 담가두세요. 30분만 해도 칼륨이 15% 정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많이 약한 분들에게는 1시간에서 2시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단계는 안전한 식사와 응급실 방문의 차이를 만드는 생명보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그 물은 반드시 버리기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빼먹는 과정이기도 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삶은 물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채소에 영양분이 녹아 있으니까 그 물을 국물이나 찌개에 사용하거나 심지어 그냥 마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물 속에는 채소에서 빠져나온 칼륨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마시는 게 아니라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칼륨 농축액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토란을 삶은 물, 연근을 데친 물, 감자 삶은 물, 이런 물들은 전부 버려야 합니다.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살짝 데치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니까 짧게 데치는 게 좋습니다. 데친 후에는 그 물을 완전히 버리고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표면에 남아있는 칼륨까지 씻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칼륨 제거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 세 단계만 지켜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몇 주 만에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정되었어요. 약을 먹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오직 조리법만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칼륨을 줄여도 한 가지 더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섭취량 조절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한 끼에 본인 주먹 크기만큼만 드세요. 여러분의 주먹 크기가 대략 여러분 위장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콩팥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음식의 양도 주먹 크기 정도예요. 이것보다 많이 먹으면 콩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엔 안 먹는 방식도 좋지 않습니다. 콩팥은 몰아서 일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일정하게 부담을 나눠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콩팥이 약한 분들을 위한 기적의 채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서 콩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콩팥 안의 미세혈관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고령층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이죠. 양파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볶아도 좋고 양파 초절임을 만들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거의 완벽한 선택지예요. 두 번째는 무입니다. 무도 땅속에서 자라지만 다른 위험한 뿌리 채소와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는 수분이 매우 많고 미네랄 밀도가 낮아서 콩팥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콩팥이 매일 처리해야 하는 질소 노폐물의 생성량을 줄여줘요. 무는 국으로 끓여도 좋고 무생채로 만들어도 좋고 살짝 졸여서 먹어도 좋습니다. 단, 짜게 먹지 않는 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싱겁게 조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 2가지 채소는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효과를 보여준 재료이며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매일 식탁에 올려야 할 필수 식품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정숙님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김정숙님은 칼륨 수치가 6.4라는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3단계 조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마시던 뿌리 채소 주스를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 양파와 물을 자주 드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김정숙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죠. 하지만 딸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고구마나 감자를 드실 때는 반드시 두껍게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2시간씩 담가뒀어요. 그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그 물은 반드시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먹 크기만큼만 드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나눠서 조금씩만 드신 거죠. 대신 양파는 매 끼니마다 올렸고 무국이나 무생채도 자주 만들어 드셨습니다. 3주 후 김정숙 님이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김정숙 님의 얼굴이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고요. 김정숙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마다 손이 저리던 게 없어졌어요. 가슴 답답한 것도 거의 사라졌고, 밤에 심장이 빨리 뛰는 일도 없어졌어요. 요즘은 산책할 때도 예전처럼 가볍게 걸을 수 있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김정숙님의 칼륨 수치가 4.8로 떨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안전한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불과 3주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비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뿌리 채소를 잘게 자르고 물에 담그고 데쳐내고 먹는 양을 주먹 크기만큼 줄였을 뿐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콩팥을 과부하에서 구해낸 생명을 지킨 변화였습니다. 김정숙님은 지금도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십니다. 칼륨 수치는 계속 정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콩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무엇보다 김정숙 님이 좋아하시는 고구마와 감자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부천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여사님은 매일 연근 조림과 토란국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겨서 응급실에 가셨더니 콩팥 결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토란과 연근의 많은 수산염 때문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께도 똑같은 3단계 조리법을 알려드렸고 토란 삶은 물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양파와 물을 자주 드시라고 권했죠. 2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더 이상 새로운 결석이 생기지 않았고 기존 결석도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배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뿌리 채소는 건강에 좋지만 60세 이후 콩팥이 약해지면 칼륨 독성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운 고구마, 껍질째 삶은 감자, 당근 비트 주스, 토란, 연근, 우엉, 마 이 7가지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칼륨을 50% 줄이는 3단계 조리 원칙을 꼭 지키세요. 두껍게 껍질 벗기고 얇게 썰기, 미지근한 물에 1시간에서 2시간 담가두고 물 2~3번 갈아주기,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그 물은 반드시 버리기입니다. 셋째, 한 끼에 주먹 크기만큼만 드시고 양파와 무는 자주 드세요. 이 2가지 채소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넷째, 뿌리 채소 주스는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칼륨이 폭발적으로 흡수되어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좋아하는 뿌리 채소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콩팥은 말이 없는 성실한 직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배려를 시작하면 콩팥은 즉시 반응하여 여러분의 심장과 몸 전체를 안정시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뿌리 채소를 드신 후에 손이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써보시고 효과를 보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건강해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의료계가 말하지 않는 진실들을 계속 공개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을 망치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니까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친구분께, 이웃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생명을 구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큰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쌓아가는 작은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뿌리 채소 드실 때 3단계 조리법 꼭 지켜주시고 양파와 무 자주 드세요. 그리고 한 끼에 주먹 크기만큼만 드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콩팥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곧 여러분의 심장, 뼈, 혈관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